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 오늘 뭐 휴일이라 이렇게 잠깐 집에 있는 동안에 동영상을 또 하나 올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얘기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명상이지만 또 기본적인 명상이지만 또 상당히 어려운 명상. 뭐냐? 감정 바라보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많이 올렸지만 그래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쉽지가 않아서 저도 하면서 힘들어요. 계속 못 합니다. 했다가 쉬었다 했다 쉬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씩 이제 우리의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그냥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명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제 몇 년 이상 이 명상을 해오면서 또 나름대로 깨달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냐, 제가 이제 이거를 몇 년 동안 해오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 이제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겠죠. 너무 쉬운 거라 그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반도 계시니까. 이게 뭐냐면 생각이 듭니다. 그죠?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너무나 셉니다. 생각이 만일에 어른이라고 하면은 감정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감정은 5살짜리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이미 고도로 발달된 지능에 접목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같은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뇌가 발달하고. 그러나 감정은 5살짜리의 감정 그대로입니다. 감정은 단순해요. 감정은 삐지면 삐지고 열받고 울고 짜증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싸움을 한다면, 즉 생각이란 어른이 아니라 감정이란 어린아이, 5살짜리 어린아이랑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바탕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이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냥 열받아서 싸우는 건데 뭐 나라를 위해 싸운다니, 아니면 뭐 철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싸운다니, 응? 민족 정기를 위해 싸운다니, 민주주의를 구원하기 위해 싸운다니.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있는 감정은 뭐야? 삐진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삐짐이 사라지면 생각도 누그러든다 이거예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감정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호킨스 박사님 말에 의하면 10분 이상은 최소한 해야 돼. 10분 이하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분 정도가 지나면 바라본 상태에서 감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감정은 어디 있냐면 이제 뱃속에 있다가 위장병을 일으키면서 뱃속에 있다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면서 가슴에 머물다가 이 가슴을 통과해서 이 머리 위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말하자면 기와 합일이 돼요. 기라는 건 0이고 0이라는 거는 뭐야? 신이 이 세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신을 이해할 수 없고 신을 느낄 수 없지만 우리는 0을 통해서 신을 느낄 수가 있어요. 0은 뭐냐? 에너지요, 기요, 뭐 그런 겁니다. 아니면 신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초월적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초월과 만날 때 그 합일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황홀감을 느끼게 됩니다. 황홀경을 느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이미 어떤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여간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감정이 해소된 과정에서 어떤 카타르시스, 영적 정화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는 가슴을 뚫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 기의 느낌이. 그건 제가 체험적으로 계속 체험했던 거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가슴을 통과해야 돼요. 가슴을 열어줘요. 말하자면 가슴
그러니까 감정 바라보기가 가슴을 열어줍니다. 가슴에 있는 차크라를.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어떤 그 감정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 때까지 우리가 감정을 바라보는데 누구냐? 그 호킨스 박사님, 제가 좋아하는 호킨스 박사님 말에 의하면 최소한 10분에서 20분 해줘야지 그 이하로 하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상을 해주는 거예요. 단순하죠. 감정을 느껴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 바라본다는 건 느껴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는 뭐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감정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그러나 그쪽으로 정신을 집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라본다는 건 느껴준다는 얘기예요. 감정을. 그럴 때 감정이 길을 따라 흘러야 되는데 가슴에서 막히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또 위장에 장애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뭐 힘든 일 있으면 위장병 생기잖아요. 즉 아랫부분에서 가슴 아랫부분에서 합병증이 생기면서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바라보기로. 그러면 이제 가슴 바라보기를 해서 만일에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러면 무엇인 일이 일어났냐면 그 감정 밑에 있는 더 깊은 감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파 껍질처럼 윗부분을 벗기고 나면 그때 아래쪽에 있는 더 강한 에너지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보통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화가 났다 이거예요. 화가 났어. 누구한테 뭐 욕을 먹었다 그래서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화난 감정에 집중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화가 사라지면 그때서야 밑에 예를 들면 나는 지고 싶지 않아. 내가 누구한테 지게 되면 나는 생존할 수 없어. 죽은 목숨이야. 이런 어떤 두려움이 드러나는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밑에 있는 것까지 바라주면 그때 그걸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그 자기의 내면을 깨달음으로써 그 내면의 어떤 고통에서 더 가벼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정확히 아니까. 그때 그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그 어떤 신념조차도 점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그 신념이 가벼워지고 그 에너지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것은 에너지예요. 인간에 들어있는 감정은 그러니까 층층층 밑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어요. 가장 깊은 공포를 만날 때까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해소를 해줄 때 사람이 조금씩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생각이란 건 너무 세요. 왜냐면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됩니다. 정의라는 건 뭐냐? 굉장히 원초적인 어떤 오름이죠. 오름. 그러면서 이런 부정해야 짓을 내가 당했으면 당연히 내가 복수를 해야 된다. 복수하는 건 사실은 마음의 속에서는 짜증나 뭐 이 정도일 수 있어요. 그냥 누가 뭐라고 싫은 소리 하면 쇼크를 받았다 그러면 짜증나 그냥 그건데 머릿속에 우리 정의다 아니면 이건 신을 부정하는 짓이다 아니면 무슨 이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야 아니면 뭐야 이거는 개인의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인간이란 거는 생각은 어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하고 껍질이 단단한 어떤 그러한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그 하나가 불교는 말하면 경계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계를 지어요. 이 머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순간에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 공부를 어렵게 만드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조절을 못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그냥 지나버려야 돼요. 생각과 싸우면 안 되는데 머리에서 화가 나니까 마음에서 화가 나니까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생각으로 또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공부의 어떤 중요한 점 뭐냐면 침착해야 돼. 침착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침착하지 않으면 주와 입마에 걸려서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게 돼요. 왜냐면 더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내면의 생각을 내가 바라보다가 그거의 논리에 따라서 내 생각이 이게 맞는데 저놈은 나한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잘못된 논리를 펴내. 이러면서 이 강력한 에너지, 생각이라는 이 강력한 에너지가 층층이 아주 그냥 껍질처럼 강하게 머리에 박혀 있는데, 여기 이 안에 세포 안에 박혀 있는데, 그거를 건드리게 되면은 그 폭발하는 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 공부는 안 하니만 못하게 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 건너 불경하시라. 그게 뭐냐? 네 일이 아니다 이거야. 생각은 네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이 네 거가 아니야. 남의 일이야, 남의 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면, 강 건너 집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그게 내 집이냐 이거냐? 내 집은 아니야. 불타는 건 맞아. 열받는 일도 맞고, 불타는 일도 맞고, 짜증나는 일도 맞고, 논리에 틀린 것도 맞는데, 근데 네가 당한 건 아니다. 이러한 수행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관찰자라고 하기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즉 관찰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마음의 침착성을 가지지 못하면 이 공부는 한 발짝 앞으로 가려다 두 발짝 뒤로 물러가는, 즉 말하자면 자살각이다 이거예요. 자살각. 안 하냐 못해. 그러니까 화가 나고 막 폭발할 때는 이걸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오히려 내상을 입히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렵다는 이유가, 이게 기본인데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하다가 오히려 중도 포기하고 아예 명성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아직 이 공부에 대한 깊이가 얕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론이 있고 나서, 이러한 지금 명상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근데 명상 이론이 처음에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유명한 석학들이 이거를 체험하고 나서, 체험한 후에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거는 이론이 있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먼저 있었어요. 처음의 결과, 관찰의 결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가 체험하고 그걸, 자기의 체험을 깊이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한 것처럼, 내 관찰의 결과가 진짜로 부처 예수가 말한 거와 맞아떨어지고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네 하는 걸 보고, 그때서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거를 말하자면 공부를 하려고 해요. 왜 이렇지? 머리로 따져가지고, 아니 왜 감정을 바라보면 왜 마음이 누그러질까? 왜 생각을 바라보면 왜 화가 나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 질문한다든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질문을 가져서는 안 되니까, 마음속에서. 왜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말하자면 여러분이 코치가 아니라 달리기 선수가 되는 거랑 같아요. 달리기 선수는요, 그냥 코치가 몇 마디 해주면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냥 뭘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는 뭐랄까, 달리는 방법에 대한 이론의 기초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잘 달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옆에서 코치가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또 이렇게 해보고, 잘 안 되네 그러면 이렇게 해봐,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머리에 이론이 정립이 안 돼. 왜냐면 그쪽으로는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달리냐 그거예요. 저 같은 이제 성악가도, 저는 이제 성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악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성악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론을 몰라요. 그냥 코치들이 약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보면 어때? 그러면 또 해보고, 야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러면 또 해보고, 그냥 한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저 코치 말이 맞네, 이렇게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를 알고 시작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저한테 뭔가를, 또 다른 사람이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시려거든 우선 몇 년간 연습을 하고 그때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론이 있는데, 이론을 이해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런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내 내면의 경험을 하고 관찰을 해서 진짜 오랫동안 숙성이 된 다음에, 그때 진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왜 그런지 이제 알겠다, 왜 그런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것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깊은 느낌이에요. 느낌. 이거는 뭐랄까 운동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라고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저도 예를 들면 노래를 계속 수십 년간 했지만 이론적으로는 전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냥 막 이게 소리를 하다 보면, 소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 소리가 잘 나야 되는 거야. 잘 나야 되는데 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저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결론이 안 나. 왜냐면 저 사람은 내가 아니고 저 선생님은 내가 아니거든. 이 구조가 틀려. 아예 구조가 몸이 틀리기 때문에, 몸의 크기도 틀리고 호흡의 깊이, 운동량, 어떤 목구멍이 얼마나 넓은지 좁은지, 대가리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다 틀리고, 사람들마다. 나는 또 비염도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비염이 있고 어떤 사람 비염이 없고, 선생님도 다 틀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나중에 내가 노래를 잘하게 된 거는 뭐냐면, 그 모든 이론을 다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결국 뭐야,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냈는데 그 방식이 어느 누구에게도 부합이 안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해야 노래가 잘 돼. 뭐 이런 거예요.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낸다니, 마지막에. 근데 그 결과값은 다른 선생님들이 부르는 노래만큼 비슷하게 되더라. 그리고 정말 얘기하지만은 이 길이 틀려. 이론가와 실천가는 완전히 길이 틀린 거예요. 절대로 이론가는 실천가만큼 노래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달리기 선수가처럼 빠르게 달릴 수가 없어. 절대로.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한 운동이고 트레이닝이에요. 이 명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자꾸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 그 생각을 버리세요.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 보면은 알아서 이 몸이 저절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어떤 침착하고 그러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공부에 매진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머리를 써가지고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저 그래요. 어차피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면 저도 여러분이 아니거든요.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감정을 바라보면 풀린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어떻게 하냐? 생각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그냥 다 흘려 보내야 돼요. 왜냐면 이 생각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내가 아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정확히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께 그런 식으로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볼게요. 생각은 보통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냐면 이 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 한 얘기가 뭐냐면, 생각이란 것은 하나의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열받는 거에 대해서 다시 머릿속에서 생각과 감정과 오감과 촉각과 모든 걸 사용해서 과거의 일을 다시 시뮬레이션해서 보는 거예요. 과거 분석하는 거죠, 말하자면. 분석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기분이 나빴다. 그 얘기가 뭐냐면, 생각과 동시에 감정이 같이 들어와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 감정은 의견 제시예요. 그러니까 이 뇌는 내가 장착하고 태어난 퍼스널 컴퓨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컴퓨터가 나는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누구야? 나는 의식이란 얘기예요. 의식. 이 컴퓨터가 아니고 나는 따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내 생각은 내가 아니라는 뜻과 비슷한 얘기예요. 정확히 그건 아니지만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현대 심리학을 접목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컴퓨터를 봐도 이 컴퓨터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컴퓨터를 이렇게 해서 인터넷 쳐가지고 어떤 그게 딱 떠요. 어떤 정보가. 그러면 그거를 100% 믿지는 않잖아요. 누구나. 그건 또 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생각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거기에 옳다 그러다 선악을 분별하지 말고 그냥 그거를 흘려보내는 것에만 집중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명상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끌려 들어가서 같이 논리로 머릿속에 싸우다 보면은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닌데 이 생각에 대해서 내가 몰입을 하게 해서 매몰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꼬이는 거고, 그럼 열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이 흘러 들어올 때 그거를 과거 열받는 사람 열받는 일이라든가 그런 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들이. 그럴 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그 생각을 이렇게 스쳐 보내는 거죠. 계속 스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이제 요가나 이런 데 보면은 그걸 분리라고 해요. 분리.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뇌라는 거는 말하자면 수십만 년 동안 발전해온 컴퓨터고 뭐랄까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의 인간사 가운데서 진화되어 온 최첨단 컴퓨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생각을 아예 없앤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왜냐면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면 뇌에 피가 들어가고, 뇌에 피가 들어가면 생각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각이 감정을 기분 나쁘게 하고, 생각이 논리를 만들어내고 감정을 기분 나쁘게 해서 저 사람으로부터 피해라, 저 호랑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해라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따라가서 같이 열받지 말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컴퓨터야. 그러나 나는 그거를 취소 선택하지 않겠어. 아니면 저 사람이 좋다 이거야. 저 사람이 옳고 저 사람과 같이 하고 싶다. 그렇게 의기여신을 해도 물론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도 되지만 그렇게 꼭 그렇게 뭘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야 말하자면. 그냥 이 머리가 굴러가는 대로 두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마치 눈앞에 세탁기가 막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세탁기에 따라서 세탁기의 문을 연 다음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세탁기랑 같이 막 속에서 돌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매몰되는 건데, 세탁기 밖으로 나와서 문을 닫고 거기서 뺑뺑뺑 도는 세탁기를 보면서도 나는 뭐야? 딴짓을 할 수 있는 건 말하자면.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항상 보여요. 눈앞에 어떤 나의 원수의 얼굴이 보이고, 보통 우리가 뇌리를 스쳐간다고 하죠. 그 뇌리를 스쳐가지만 그거 그냥 스쳐가게 놔두는 거예요. 물론 스트레스가 오긴 해요. 그래도 자꾸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건 끝없는 연습이에요. 생각에 매몰되지 않는 연습. 그냥 그렇게 두는 거예요. 두면 지가 계속 돌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시 오기도 하고, 그럼 또 돌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물론 그게 쉽진 않아요. 쉴 리가 있겠습니까? 원수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침착하게, 저것은 내가 아니고 그냥 내가 장착하고 있는 컴퓨터니까, 컴퓨터의 어떤 의견 제시니까, 마음의 그 경고등,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감정 경고등이랑 비슷한 거야. 삐용삐용 하면서 그 빨간불 돌아가는 게, 경찰차에 보면은 빨간 파란불 막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망가라. 호랑이 같은 저 인간한테 도망가라, 이런 이제 의견 제시인데, 안 도망가도 되잖아요. 안 죽이지는 않으니까 나를.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이거는 외부로 어떤 일을 옳다 그러다 뭘 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명상은 내 내면에 들어온 정보들을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그리고 어떤 내 감정을 어떻게 녹여내는가 하는 것이지, 외적으로 뭐를 분별해가지고 하고 안 하고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틀린 것은 없고, 계속 그렇게 보내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내성적인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죠, 말하자면. 왜냐면 외적으로 어떻게든 말해서 이 명상에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내면에 관한 문제, 내 마음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라보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더 재능이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몇 년이고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뭐 금방 효과가 난다고 할 수 없고, 그러나 제가 해본 결과 훨씬 나아요. 스트레스를 좀 받는 데도 있지만, 또 어차피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생각을 지나쳐 버리는 그 능력이 늘어나고, 그죠? 그리고 마음의 감정을 녹이는 능력이 늘어나고, 마음의 감정을 녹이는 능력이 늘어나다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신념 체계까지 건드려서, 신념 체계가 더 자유롭게, 더 강하고 넓은 에너지가 더 약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내가 결국 내 생각에 더 끌려가지 않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 하여간 말은 어려운데, 처음부터 제가 먼저부터 얘기 드렸지만은 절대로 이론을 쌓지 마라. 이론을 배우지 마세요. 제가 한 말 이상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단지, 또한 말씀드리면, 단지 감정을 바라봄으로써, 생각을 흘려보냄으로써
나중에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해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걸 정해버리고 나면 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로 살지 못하게 되고 내가 나를 명상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과 나는 전혀 틀려요. 생각도 틀리고 감정도 틀려요. 모든 사람이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디테일이 중요한 거야. 남의 명상을, 남의 이론을 머릿속에 정립하게 되면 나는 나에 대한 이론을 나중에 정립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때 알게 돼요. 나는 오로지 나만의 이론을 나중에 만들어야 돼요. 나의 이론, 나의 것. 그것을 만들지 못하면 도로함이 타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로부터 배우지 마세요. 이 명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런 것이었네 하면서 어떤 공통적인 원리, 하나의 획을 가르는 그 어떤 공통적 원리지만 또 동시에 나만의 것, 나만의 어떤 그 뭐랄까 디테일을 가지게 돼요. 그러고 나면 그때 진짜 내가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부처님, 예수님의 모든 이론을 통달한다고 해서 그 이론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입관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바로 들어가세요. 관찰, 체험으로 들어가세요. 명상의 관찰과 체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론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 머리를 공부하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 공부를 할 때. 공부할 때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그 한마디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따르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굶지 않는다. 그 말을 한마디를 배우기 위해서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은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외국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직장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걸 하면서 내가 10년을 살아보자 했을 때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먹고 마시고 비행값이면 모든 걸 다 저절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얻고 하고 나서야 이렇게 사는 방식으로도 살 수 있구나. 그 말씀,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굶어 죽지도 않고 항상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서야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정립을 한 거지. 처음부터 성경을 공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공부했지만 다 지식을 버리고 그때 다시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공부는 다 돌아옴이 타버려요. 내 생각에는. 체험이 없는, 관찰이 없는, 자기 관찰이 없고 자기 체험이 없는 그러한 명상 수행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것을 찾으시기를 제가 아주 절절하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